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연휴 전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까지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단 주말 지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강하게 조금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제가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현물 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고 선물 지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등락폭이 더 컸습니다. 어떻습니까? 1월 27일 월요일날 3.7%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는 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이죠. 다시 2% 정도 반등하면서 돌려 세웠는데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현물 지수고요.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까지 떨어지는 급락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 시장이 추세를 잃고 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기 관련된 이슈다. 경기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의 조정은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졌을 때는 조정을 받고 단기간에 하락폭이 커졌을 때는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러면서 우상향하게 돼요. 왜? 세계에서 그쵸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들은 미국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기 위해서는 경기가 다운턴하는 부분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지표가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 근데 지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5% 넘는 금리에서 4.5%까지 낮춰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낮추고는 있지만 너무 높은 금리를 버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냈다는 건 경기 관련된 이슈는 전혀 고민할 바가 아니다.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매수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딥시크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등락을 할 정도로 그쵸 큰 폭으로 등락 구간이 만들어질 정도로 딥시크는 뛰어나다. 근데 만약에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서 앞으로의 AI 패권, 세계의 패권은 중국이 다 가져갈 것이다. 자, 중국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인가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2025년 그쵸. 2025년도까지 실제 기술력에 대한 자립, 그쵸. 생산력에 대한 자립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해선 설계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죠. 이런 기술력에 대한 자립을 2025년까지 하기로 했고, 2035, 2045년까지 지나가면서 G2가 아니라 미국을 꺾고 G1이 되겠다는 게 중국몽입니다. 미국이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볼까요? 그쵸. 트럼프가 이걸 모르고서 지난주에 샘 올트먼 그리고 손정희 같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700조 원의 투자 발표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부분을 준비 안 했을 리가 없다. 700조 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손정희를 끌고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이유도 손정희가 몰랐을까? 샘 올트먼이 몰랐을까요? 그렇죠? 700조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더 강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점. 자,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투자가 약간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압도적인 1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중국이 저비용으로 따라 붙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굳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게요. 딥시크 관련된 내용이 미국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호재입니다. 왜? 더 큰 투자를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 내는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래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쵸? 한국이 인터넷 산업군에 들어왔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끌고 갈 수 있었던 점 그쵸?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점은 2000년도 전후로 지나오면서 IMF를 겪고 오면서 없는 돈에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주도하에 나오고 있는 건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뭐가 필요해요? GPU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 딥시크가 위협할 만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그쵸?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GPU를 주지 않았습니다. 규제를 계속 해왔어요. 온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건 뭐 주지 않는다 그래서 못 구하는 건 아닐 테니까.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빅테크를 위협할 정도까지 키워냈다는 건 긍정적인 내용이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린 투자자니까. 딥시크가 이렇고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고요. 돈 얼마 썼고요.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미국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고비용을 내고 있었고 중국에서 저비용으로 따라 붙으니까 엔비디아에서 GPU를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또는 샘 올트먼 그리고 손정희, 이런 사람들이 과연 딥시크를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알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1등이 되기 위한 투자는 게을리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AI 하드웨어 쪽으로의 투자는 하이닉스에 국한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도 잘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 실적이라는 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HBM 관련돼서 AI GPU에 들어가는 HBM 뿐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올라가고 브로드컴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죠. 한국 시장도 동일합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갔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 하이닉스가 방향을 잡으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등락 구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대표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있겠죠. 그리고 PSK 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 반도체 쪽으로도 전환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700조 원의 투자 그리고 딥시크가 따라 붙으면서. 근데 만약에 한국 시장이 이번 주에 명절 연휴가 있지 않았다면 약간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등락 구간이 한 차례는 있었을 테니까. 명절이라서 다행이고 연휴 기간을 지내고 나면 미국 시장도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 엔비디아 쪽을 포함해서 미국의 AI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은 어떻게 된다? 폭락을 했을 때 헤지펀드에서 줄여놨었던 물량을 대거 매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락 구간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미증시가 어저께처럼 반등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등락 구간이 좀 심할 겁니다.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나 쭉 당겨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등락 구간이 있어진 만큼 이격에 대한 그 되돌림 구간이 필요하고,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 등락 구간을 넘어야 되는, 그렇죠, 매물대를 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나고 나면 한국 시장 금요일 날이 되고, 장 시작하면 4일치를 한꺼번에 적용을 시키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목 타점에 대한 내용 모두 다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군들은 주도주가 되어야 되는 구심점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게 하이닉스, 뭐 조선주의, 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거고, 그건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월 28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미국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 중이다. 월요일 아니라 1월 28일이면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장 시작했을 때 11시 50분이에요. 밤. 그쵸? 어때요? 하락했을 때 미국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 중, 엔비디아 등 모두 약세다. 매수 구간이다. 오늘 미증시 반등은 크지 않고 반등해봐야 1% 정도 오르면 다시 빠질 수 있다. 그게 오늘이 되는 거고요. 1월 29일은 오늘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은 연휴 전 미국 시장 강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었고 필요한 조정을 받는 중이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휴 기간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1월 24일 연휴 기간 전 금요일이죠. 명절 연휴 동안 미증시도 이격 조절을 끝낼 겁니다. 미증시 특이점이 있을 때 공유하겠습니다. 그 특이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조선주 뭐 이런 지금까지 강했었던 종목군들, 제가 연휴 끝나고 나면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할 건데, 이런 부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도해 왔었던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본다면 보세요. 쭉 보시면 뭐 하나오션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하나오션 현재 50% 수익 중, 그쵸?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제 이렇게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12월 30일 어때요? 하나오션 매수
37,450원. 밑에 보시면 이날이 24년도 시장 마지막 날입니다. 보세요. 24년 시장 종료.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대형주는 멈춰있다. 환율이 해결되어야 된다. 환율은 현재 1,474원. 근데 지금 얼마? 1,430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단 시장에 대한 충격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거죠. 이제 1월달이 되면 보세요. 12월달 안 좋을 때 매수했었던 바이오는 방향이 잡혀있고 1월달 추가 매수 예정이다. 알테오젠 추가적으로 매수했고요. 오늘은 하나오션만 매수한다. 하나오션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50% 정도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시면 하나오션, 그쵸? 현재 50% 수익 중. 남은 물량은 매도 타점 나올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쭉 올려보시면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주도주 관련된 부분들 보세요. 바이오, 조선, 원전, 반도체, 로봇. 종목군 늘어나고 있다. 집중 투자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타점도 당연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 진행된다? 가격만 보고 진행을 한다. 가격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지 본다면 보세요. 알테오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의 선반영 논리,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 왔었다는 점. 1월 달에 와서도 매매를 했을 때 3거래일 만에 10%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수익 구간이. 그리고 24년도에도 30%대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봐야겠죠.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꾸준히 한 결과 25%대, 밑에 내려보시면 26%, 20%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있고, 최근에 로봇이 강합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제가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어때요? 47%의 수익 구간. 이런 부분들을 신고가를 확인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지만 이론상에 대한 파악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론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SK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시장은 안전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변동성이 커질 때 한국 시장이 휴장인 건 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31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31일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 완전히 바뀔 거다. 2월달의 상황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신고가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들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